나 돈 잘못 넣었나? 제대로 한 거 맞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갔죠, 제 돈?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연금저축 15번째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지 이벤트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죠? 연금저축을 개설해야죠. 개설하고 ETF 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정해진 거 없이요. 진짜 깻님의 연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지금 그대로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을 개설을 하고 ETF를 담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ETF 비교를 했잖아요. 어디로 하기로 그때 정했었죠? 한투요. 한투. 또 상품권 많이 주니까. 제 기준에선 얼마 넣는 거 기준이었죠? 500까지가 2만 원. 그거 말고 없었어요? 그거 말고 왜 ETF 매수하는 이벤트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투는 없는 거예요. 어? 그래요? 응. 하긴 근데 ETF 매수 이벤트는 비교를 따로 안 했어가지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한투로 개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투로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개설을 해보는데요. 자,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한국투자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네, 자, 앱 깔아주고 앱을 열어줍니다. 확인. 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바로 하시면 되고,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없다고 가정하고 계좌 개설하기 눌러서 네, 계좌 개설. 자, 이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연금입니다. 내려서 개인연금만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계좌 개설을 하면서 다른 것도 없으시다면 함께 열어주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열면 한 달 잠기잖아요. 새로운 거 못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증권 계좌들은 한꺼번에 열어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 이름을 채워주세요. 이깻님 완료. 주민등록번호 1234. 자, 통신사 인증 한번 하고요. 자, 인증이 완료됐으면요. 계좌 개설 체크 확인. 자, 여기서 위에 걸로 해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고 밑에 거는 영업점 계좌니까 오프라인 계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에 거. 전체 확인. 동의 다 읽어주시는 거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독으로 하는 거죠. 속독. 네. 엄청 빨리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팁을 줄게요. 증권사에서 하는 마케팅은 은근히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다 해놓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SMS나 하나 정도는 해놓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상품 받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어차피 광고 동의 돼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벤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벤트 참여할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 열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확인. 푸시만 남겨놓는 거 안 됐나 보네. 그러면 이메일. 네, 이메일로 받는 걸로 했어요. 마이데이터는 다음에. 개인연금. 자, 보면 네, 확인. 네, 어떤 건지는 우리 알고 있죠. 수수료 확인. 자, 계좌 자체 수수료는 없어요. 연금저축은. 여기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계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ETF나 펀드별로 있는 보수 정도 내용일 겁니다. 자, 확인. 자,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확인. 신분증 찍어주세요. 자, 얼굴 인증과 금융기관 일원 인증이 있는데요. 금융기관 일원 인증은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뱅킹 어플이 깔려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편하겠지만 만약에 뱅킹 어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얼굴 인증 생각보다 편해요. 저 이거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번 했어요. 뭘로 해볼까요?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인증을 해봅시다. 얼굴 인증 확인. 동의. 얼굴 인식 진행. 자, 이제 갖다 대면 됩니다. 완료됐습니다. 금방 끝나죠. 이거 뱅킹보다 편하죠? 편하네? 뭐야 진짜. 편하네? 어떤 게 편한 것 같아요? 금융기관 일원이랑 얼굴인식. 근데 얼굴인지 생각보다 간편하네요. 그죠? 금방 되죠. 한두 건은 얼굴인식 되니까 저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채워주시고. 자, 이 떴습니다. 자, 투자 성향 확인. 진단하겠습니다. 확인. 네. 하고요. 권유 네. 하고요. 취약 아니고요. 다음. 이 연령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금액은 편하게 적어줘요. 자, 쭉쭉 쭉쭉 됐다.
자, 적극투자형이 나왔습니다. 공격투자형이죠. 이렇게 안정형, 안전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이 등급은 이 등급에 맞는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뭔가 장치가 있어요. 금융상품의 경우에 일단 주식의 경우에는 억지로 구분을 하자면 보통 2등급 상품이거든요. 근데 3등급에 있는 사람이 주식이 안 사지거나 하진 않아요. 아, 저 예전에 이걸 되게 보수적으로 했었는지 매수하실 수 없습니다 떴었어요. ETN인가? 안 된다 이렇게 떠가지고 바꿨어요. 제 투자 성향을. 맞아요. 이게 주식은 사실 이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금융상품들은 각자 고유의 1, 2, 3, 4, 5등급으로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등급에 맞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공격투자형으로 해놓고 밑에 있는 거를 마음껏 골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걸 못해요. 아, 밑에 나오네. 여기 보면 공격투자형이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품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100점. 투자 성향은 100점. 성향이 점수를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100점 맞으면 좋죠 뭐. 결국에 이 등급을 내는 게 점수화시킨 것들을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100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등록 완료. 자, 확인. 자, 투자자 성향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투자자 성향은 이게 법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계좌를 그 증권사에 처음 여는 거라면 그 고객별로 성향이 저장이 돼요. 계좌별이 아니라 고객별로. 그래서 지금 한번 했잖아요. 이제 한투에서 다른 거 열거나 할 때는 저걸 확인하지 않아요.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깻잎님의 계좌 개설이 되었습니다. 연금 계좌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 번호를 잘 메모를 해두고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요? 나중에 이체를 할 때 저 번호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번호를 외울 수가 없어요. 화면 저장 버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 번호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저장 버튼이 저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캡처돼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돈을 넣는다. 네. 근데 이거 먼저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한투 인증 등록. 요거는 로그인을 쉽게 해주는 거고, 로그인도 쉽게 해줄 뿐더러 간단한 이체도 생체 인증선에서 다 끝나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바일 OTP까지 다 해놔야 돼요. 자, 페이스 아이디 정도는 등록을 해줍시다. 편하게. 자, 페이스 아이디는 등록이 됐어요. 자, 로그인. 자, 페이스 아이디로 해주고. 왜 등록한 거야? 아니, 진짜. 핸드폰 다시 들기 귀찮았어. 방금 등록하셨습니다. 안 하기. 이야, 저랑은 예측되는 게 달라. 움직임이 달라요. 극강의 효율충.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계좌 한번 볼까요? 계좌 들어가서 이거 하나 있다. 자, 한투 계좌 전체 내역이 위에 뜨는 건데 밑에 계좌 하나 있으니까 하나 뜨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0원 돼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돈을 넣는 겁니다. 돈을 넣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에 넣는 순간 여기서 이제 뺄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하기 전까지?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은 많이 있지만. 아, 그래요? 네. 왜요? 조금 하고 싶어요? 아니. 들켰구나. 왜요? 돈 쓸 때 있어요, 급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한투로 해요? 계좌가 나눠진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극강의 효율충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이랑 한투, NH. 그러니까 NH가 완전 메인이고 삼성증권은 예전에 채권 사둔 곳이라서 그거 만기되면 없애버릴 거고 네. 한투를 개설하라고 해서 개설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쵸.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일단 좀 고민해보고 이거 돈 넣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 6개월째 연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ETF 매수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 거잖아요. 아니, 이걸로 ETF 매수하고 내년에 이전합시다. 아, 이전하면 싹 사라집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내년 말에 이전하는 걸로 약속하고. 그러면 괜찮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일로 보내. 네, 지금 이체하는 게 삼성에 있던 IRP를 해지하고 들어온 돈으로 이번에는 16.5 안 떼고 다 받은 거죠. 서류 처리 다 해가지고. 네.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넣었던 거에 플러스 수익금까지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는 검증을 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네. 해가 바뀌었지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고. 자, 이 돈을 그대로 아까 텄던 한투의 연금저축으로 옮겨주세요. 입금 불가? 이거 좀 방식이 다르네. 연간 입금 한도 이거 조정해놔야 되나 보네요. 근데 좀 이상하다. 왜요? 보통 계좌 개설할 때 연간 입금 한도 정하거든요. 근데 한투의 경우는 지금 그런 과정이 없이 생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입금 한도가 0원인 거예요. 이거 늘려줘야 되죠. 자, 늘려주는 거 어디서 하는지 그거 한번 눌러볼래요?
여기 있네. 지금 연금저축으로 이체가 안 된다는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왜 안 뜨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연금의 저축 한도 1,800만 원 중에 얼만큼을 떼쓸 것인가 정하는 절차가 보통 있거든요. 근데 한토는 없었어요. 그래서 카톡을 확인해 봤더니 한토에서 보내준 카톡에 보면 연금 계좌 개설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 연금저축의 한도가 0원으로 떠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도를 늘려줘야겠죠. 늘려주는 거는 여기서 카톡을 눌러주면 그 메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눌러서 들어갔더니 들어갔고 여기 있네요. 한도 기간 변경. 네, 이거 해봅시다. 눌러서 자, 우와 1,800만 원 한도 다 살아있네. 그쵸. 저는 이제 연금 계좌가 없으니까. 이제 아예 없앴으니까 1,800만 원 한도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1,800만 원 한도가 0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딴 데 연금 계좌가 있다는 거네요? 네,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방치해 두더라도 전혀 안 쓴 계좌라도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이유로든 터가지고 1,800만 원 한도 설정해줘버리면 이게 0원 돼 있어요. 여기 만약에 한도가 안 뜨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연금가입 금융기관 정보조회 있죠. 이거 누르면 이 1,800만 원 한도 어디서 잡아먹고 있는지 쫙 나와요. 옛날에 열었다가 없었던 것도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네. 보통 특정 보험사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한도 낮춰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0을 실제로 다 채우기 때문에 한도를 쓰는 곳은 적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한도를 잡아먹고 있는 계좌들은 많아요. 그런 거를 줄여주고 돌아오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자, 이 한도 중에 지금 이 연금저축에다가 얼마를 할애할 거죠? 600. 600 이상 절대 안 넣겠다는 의미.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당장 깻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더 넣을 거라면 IRP를 더 여는 게 낫죠. 깻님 어차피 지금 한도 다 살아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 기억나죠? 기억은 나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왜 그런지? 네. 딱히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법용성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금저축의 활용도는 600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600까지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상품권을 위해서 더 넣는단 말이에요. 더 넣는 것까지 약간은 감안을 하자는 거죠. 그럼 약간 1,500, 3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IRP는 죽었다 깨어나도 300만 넣을 입장이죠 지금. 그러면 이거 1,500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1,500 합시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보시는 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가야 좋은 거니까. 자, 깻님이 여기 1,500을 입력한 이유는 내가 돈을 더 넣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저축에 더 넣어가지고 상품권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IRP에다가 더 넣을 필요는 진짜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IRP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300만 남겨두고 나머지 한도는 전부 연저에다가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기 1,500을 했잖아요. 근데 연저는 어느 증권사에서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증권사의 한도는 0이에요? 아니면 1,500을 공유해요? 0이에요. 그럼 열면 0이잖아요. 이 화면 똑같이 나올 때 이제 300 뜰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300. 그러면 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한도의 한도를 또 낮춰줘야 돼요. 낮추고 거기 할애해야 돼요. 어쨌든 대한민국 1인당 1,800의 한도를 쪼개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깻님은 이제 연저에 1,500, IRP에 300 이렇게 쪼갤 겁니다. IRP는 언젠가 연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면 깻님은 300 정도의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면 적립기간은 일단 60개월이 기본적으로 뜨는 이유는요. 연금저축은 효력이 생기려면 5년 이상 부어야 되죠. 근데 사실 깻님은 한참 뒤에 남아서 전혀 의미가 없지만 55세가 넘었거나 임박한 사람들은 이 5년을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깻님은 밑에 있는 240, 120, 60 이런 것 중에 뭐가 낫겠어요? 이거. 맞아요. 직접 입력은 10년, 20년인데 요거 말고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5세까지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적립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차피 출금 안 되죠? 임금이 안 돼요. 운용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연금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돈이 어디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넣어가지고 양을 많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걸로 가세요. 자, 변경. 자, 다 됐습니다. 1,500짜리 만기는 그냥 잊어버립시다. 적립기간 만기 잊어버리는 거예요. 2050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25년 돼가는데? 25년밖에 적립을 못해요. 25년밖에 적립을 못한다? 이제 짧게 느껴지네. 25년 부어가지고 누구 거에 붙이냐? 오, 너무 훌륭한 생각입니다. 야, 연금은 한 40년은 부어야지. 진짜. 근데 봐봐요. 자, 이 적립 만기라는 거 말 그대로 적립을 멈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이체를 걸거나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적립이 가능하도록 열어놓는 것의 만기잖아요. 이 즈음 갔을 때 만기 늘려요.
아, 다시 늘릴 수 있어요? 네, 다시 늘리고 언제까지 늘리냐면 저때 55세인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깻님이 55세 되면 청년이에요 거의. 연금은 무슨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연금 무슨 나 지금 아직은 20년 더 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어차피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전부 충족이 된 거예요. 55세 지났으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이 적립 만기를 앱 들어가지고 쭉 늘려요. 쭉 늘린 다음에 일 계속하고 계속 부어요. 그리고 70세 또는 80세 즈음 막 이렇게 가서 밀어서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지나가지고 깻님이 55세가 됐어도 청년일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미래 사회에서 자, 연금저축 55세는 너무 빠른 것 같다. 이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65세로 늦추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땅땅땅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여는 사람부터 적용이 돼요. 아, 소급이 아니라? 유리한 거는 소급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깻님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할 거 없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금 이 약속은 그대로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55세 즈음 되면 어차피 돈을 벌고 있을 것이지 돈을 받을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이니까. 그때 가서 만기 연장 늘리시면 됩니다. 자, 확인. 이 마인드 너무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25년 부어가지고 되겠어요? 한 3, 40년 붓고 타 쓰는 거 한 30년 가고 이렇게 하면 한 70년 쓸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진짜 뭘 해도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엄청 풍족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제 한도를 설정했으니까 돈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투증권 해가지고 방금 복사한 걸 적어 넣었더니 190만 원 확인. 이제 되네. 한투 좀 특이하다. 보통 다른 증권사들은요, 연금저축은 계좌개설 할 때 한도 설정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방금 그 내역이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투는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거 보면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투 계좌 들어가 볼게요. 들어와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볼까요? 이렇게. 약간 시차가 있나 보다. 시차 약간은 몇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놀라지 마요. 왜요? 왜요? 왜? 이게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한 세상이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갔죠, 쟤도? 아니,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렇게 초단위로 모든 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자, 앱을 나갔다 들어와 볼까요? 제대로 한 거 맞죠? 나 돈 잘못 넣었나? 제대로 한 거 맞죠? 아, 송금을 안 눌렀네. 우와, 완전 당했어. 완전 낚였어 지금. 아, 웃겨. 대박. 오케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감쪽같이 속았어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저 그래도 한투 옹호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한투도 바보 될 뻔했고 저도 바보. 저도 계좌개설 연금은 제가 몇백 개를 탔거든요. 정말 진짜 수백 개를 탔는데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이체가 왜 안 되지? 내 돈 안 보냄. 아, 웃겨. 근데 계좌개설 이게 재밌긴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아꼈어요. 여러분 송금 버튼 눌러야 돼요 마지막에. 안 그러면 돈이 안 가요. 자, 송금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돈이. 시차는 없는 걸로. 자,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사야 되지만 지금 9시 29분입니다. 일단 사야 되는 거 한번 보고 옵시다. 자, 하나씩 볼까요? 박보미 TV